자, 2018년 4월 고3 학평. 음, 폐? 폐지문이라고 할까요? 호흡지문이라고 할까? 폐지문이라고 합시다. 일단 이 지문 되게 오랜만에 보네. 그래서 일단 다 까먹었고, 전에, 문제, 문제를, 보기 문제 위주로 강의를 찍은 적이 있는데, 지문 강의는 없었어. 왜냐면은 그 보기 문제에서 어려워할 만한 부분들 해설을 좀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좀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강의를 찍는데 일단 미리 읽어보진 않았어요. 미리 읽어보고 내가 뭐 배경 지식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해줄 게 없어. 나 뭐 이거 모르니까. 그냥 지문 읽으면서 이 지문에서 캐치할 수 있는 것만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미리 읽지 않고 여러분들과 같은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일단 1문단 볼게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물질 대사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뭐 이런 거는 보면서 머릿속으로 좀 떠오르죠? 이 과정을 호흡이라 한다. 호흡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 이 앞부분. 그러니까 이 호흡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이때 공기가 체외에서 폐로 이동하는 것을 흡기. 흡기 동그라미 정의니까 쳐주시고요. 폐에서 체외로 이동하는 것을 호기라 한다. 이것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고 굳이 요 녀석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얘네는 동그라미 안 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이 뭐예요? 흡기, 호기, 체외, 우리 바깥 공기에서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폐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폐에서 입 밖으로 나가는 것, 체외로 이동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마셔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맞지? 마시고 내쉬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기는 한데 요게 그 뭐냐 뭐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압력 차이에 의해서 뭐 나온다 이거인 거네요. 뭐 풍선도 이렇게 누르면은 바람이 빠져나오듯이 아, 호흡 1문단 정리는 호흡이라는 게 있는데 호흡에는 흡기와 호기가 있습니다. 요 녀석들의 방향에 대해서까지 여기에 정리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흡기, 호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굳이 내용 요약할 필요는 없어요. 호흡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호흡은 폐와 대기의 압력 차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됩니다. 1문단에서 뭐 압력 차에 의해서 호흡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문단을 가볼 텐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1문단에서 정리했던 요걸 이해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밑줄 그어놓는 게 좋겠죠. 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호흡계의 구성 요소 아니면은 요것에 대해서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했으면은 그냥 이 과정만 쭉 읽어주셔도 됩니다. 코와 입을 통해 유입된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암기는 못해요. 그냥 보면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코와 입을 통해서 유입된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가 여기 있어요. 기관과 기관지가 여기서부터 이 폐로 갈라지는 이 직전 바로 여기까지 있단 말이지. 그럴 거예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폐에 있는 폐포인데 기관과 기관지를 거친 공기는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여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체온만큼 따뜻해지고 수증기가 첨가되어 습윤한 상태가 되면 습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물질이 걸러진 상태가 된다. 기관과 기관지에 의해서 이물질이 걸러진다라는 말이네요. 이로 인해 공기가 어떻게 돼요? 폐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거 생각하면서 당연히 이걸 막 고민을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관과 기관지는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가 폐포를 손상시키지 않게 한다 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몸에 들어와야 될 거고, 몸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뭔 말이야? 머릿속에 들어와야 될 거고, 그리고 이 공기가 폐포를 손상시키려면은 체온보다 차갑거나,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체온보다 차갑거나 이물질이 공기에 섞여 있으면은 폐를 공기가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요 이하 한 문장에 그런 의미들이 숨어 있는 거네요. 자, 이 폐포는 폐 속 기관지 맨 끝에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데 라고 하니까 요거를 딱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정의가 드러났습니다. 폐포는 요런 녀석이고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공기가 어떻게 폐포까지 안전하게 이동되느냐를 지금 이 문단에서 보여줬어요. 그쵸? 공기가 폐포까지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보여줬고 폐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기관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긴 했죠. 근데 굳이 이 사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굳이 여기다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있다는 거는 인지했잖아. 그쵸? 3문단 갑시다. 기관지와 폐포 등으로 구성된 폐는, 네모 쳐놨으니까 당연히 폐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줘야, 근데 이건 당연한 말이지. 이거 폐에 대한 말밖에 안 하는 건데 네모 쳐놨다는 거 인지하고, 그림에서처럼 흉막강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흉곽 내에 위치한다. 이 흉막강이 뭐고 흉곽이 뭔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아무튼 간에 폐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 흉곽 내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흉곽은 늑골을 비롯한 뼈와 늑간근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라는 것에서 파란색으로 흉곽을 체크할 겁니다. 바로 요런 것이 흉곽인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우리가 읽는 흉곽, 그러니까 맨 외부인 거죠. 그리고 흉곽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오죠. 폐를 보호하고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된다.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된다고 하고 있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흉막강은 또 뭐야?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 흉곽 내니까 이 흉곽 내에 또 흉막강이 있을 텐데, 얇은 세포층인 두 개의 흉막으로 완전히 닫힌 주머니 형태를 하고 있다는데, 흉막이 여기 있고 이 작은 부분을 확대한 것이 양쪽 흉막이죠. 그러니까 이 흉막강은, 요거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흉막강은 바로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따라 그리고 있는 요 녀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흉막강이 위치해 있겠죠. 오른쪽 흉곽 안에도 이런 식으로 보이긴 하나요? 보일 것 같기도, 보이지? 그래서 흉막과 흉막 사이는 흉막 내액으로, 여기 잘 설명해 줬죠?
이때 안쪽 흉막은 폐에 붙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게 폐니까 폐가 뭐라 그랬어? 흉곽 안에 있는 흉막강으로 쌓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폐지. 그쵸? 이 폐에 붙어 있고 바깥쪽 흉막은 흉곽벽에 붙어 있죠. 그쵸? 폐가 흉곽벽 안에 있는데, 그쵸? 폐가 흉곽벽 안에 있는데 사실 이 흉곽벽 안쪽에는 흉막강이 있고 이 흉막강으로 둘러싸인 게 폐니까 흉막강의 바깥쪽은 흉곽에 붙어 있고 흉막강의 안쪽은 폐에 붙어 있는 거죠. 그쵸?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흉막 내액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흉곽 그리고 흉막강 그리고 폐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지어 놨는데 요걸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은 흉막강이라는 녀석은 흉곽이랑 폐에 각각 한 면씩 붙어 있으니까 이 안에는 흉막 내액이라는 녀석이 뭔가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겠죠. 안 그러면 이 사이가 벌어져 버리거나 완전 좁혀져 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흉막 내액은 결국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비유하자면 물에 의해 붙어있는 두 장의 얇은 유리판이 물의 응집력 때문에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이거랑 똑같은 원리가 하나 더 있죠. 이것보다 훨씬 더 유리창을 물 붙여가지고 유리를 두 개 붙여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은 창문에 겨울에 뽁뽁이를 붙이는 거는 많이 뭐 해보거나 아니면은 봤을 수 있어요. 겨울에 추울 때. 근데 이 뽁뽁이를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 풀을 발라가지고 붙이는 게 아닙니다.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뭘로 붙여? 그냥 유리창에다가 물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그 뽁뽁이 비닐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벼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물의 응집력 때문에 쉽게 떼지질 않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3문단까지를 읽어봤는데 이 3문단은 뭐예요? 흉곽, 흉막강, 그리고 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셋을 각각 나눠가지고 엄청 세분화해서 설명해 준 거라고까지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흉곽, 흉막강, 폐가 뭉쳐있는 결국은 이 그림에 대해서 표면적인 설명? 뭐 원리가 아니라 그냥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지문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죠. 3문단에서. 그렇다면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덥냐? 이는 용기의 부피 증가는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용기의 부피 감소는 기체의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보일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폐포 안에 기체 압력을 폐포압이라고 하고 쭉쭉쭉 읽어보세요. 폐포압이라고 하고 체외의 공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작거나 클 때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해가 되나요? 클 때는 공기는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해 흡기와 호기 동안 폐의 부피는 변화하고 이 변화는 보일의 법칙에 따라 폐포압을 변화시켜 폐 안팎으로 공기 흐름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사문단 같은 경우는 호흡, 뭐 압력 차이, 그리고
공기 흐름인데 한번 느껴보세요. 자, 지금 이 사문단 읽은 거 그대로 그럼 갈 겁니다. 숨을 확 들이마셔봐. 숨을 확 들이마셔서 복식 호흡해서 아랫배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슴이 부풀어지는 거, 부풀어 오르는 거를 느끼게 숨을 확 들이마셔 보세요. 숨을 들이마셔 어떻게 돼? 커졌지? 응? 폐의 용적이 넓어졌네요. 용기의 부피 증가는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켰네요. 그쵸? 이 폐 내부의 기체의 압력이 감소됐어요. 그쵸? 그리고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이 내부가 지금 감소된 상태죠.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이 감소된 곳으로 공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면은 우리는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이 폐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이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폐가 커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압력차로 인해서 압력이 낮은 폐 내부로 바깥 공기가 들어간다. 이것을 공기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만 바꿔놓은 거지. 그럼 반면에 이 커진 폐를 숨을 팍 내쉬면 어떻게 돼? 숨을 팍 내쉬면 숨이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면서 폐의 용적이 줄어들죠. 그쵸? 폐의 용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예요?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고 공기가 폐 내부보다 압력이 낮은 외부로 공기가 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숨을 내쉬어서 폐가 쪼그라든 게 아니라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숨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사실 그냥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다음 문단으로 갑시다. 한번 폐의 부피 변화에서는 탄성 반동과 경폐압, 흉막 내압 등이 작용하는데 여기 좀 어렵지 이제. 이때까지 이해를 잘 해왔으면은 쭉 같이 이해하면서 갈 수 있을 거고 그게 안 되면 뭐 막히거나 뭐 그렇겠죠. 자, 폐의 부피 변화에는 탄성 반동, 경폐압, 흉막 내압 등이 작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세 개 체크해두고 어디 있는지를 동그라미 쳐야 돼요. 탄성 반동, 경폐압, 그리고 흉막 내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이제 읽으면서 봅시다. 먼저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탄성 반동이라 여기 이제 정의가 여기니까 여기 동그라미 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음 나왔을 때 동그라미 쳐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탄성 반동이란 변형을 주고 있는 힘에 반발하여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 그러니까 폐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은 들이마신 상태에서 계속 평생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버틸 수 있어? 숨을 내쉬고 싶지? 응? 뭐 숨이 차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가슴이 불편해. 숨을 빨리 내쉬어가지고 부풀은 가슴을 다시 줄이고 싶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숨을 팍 들이마셨을 때 여기서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진단 말이야. 압박감이 뭐냐? 다시 돌아가려는 탄성 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흡기가 끝나고 뭐 폐는 탄성 반동을 가지고 있는 거 이해했죠? 그리고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려는 바로 이 시점에서는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아졌어. 왜냐면은 이게 폐가 커지면서 안에 내부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의 흐름이 계속 들어온 건데 이 공기의 흐름이 멈췄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이동할 압력차가 없다는 거랑 똑같죠. 응?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기압의 이동이 없는데 그런데 이때에도 폐는 항상 공기로 가득 차 있죠. 이렇게 들이마셨을 때 폐를 확장시키려는 경폐압이 함께 작용을 한다. 이때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의 크기는 어때요? 이게 더 이상 확장이 되지도 않고 더 이상 줄어들지도 않죠. 뭐죠? 크기는 같아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딱 마주친 거죠. 힘이 정확하게 똑같이. 이때 공기의 흐름이 없다면 폐는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된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탄성반동과 경폐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탄성반동과 경폐압에 대해서 이 둘은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더 큰 제목은 폐의 부피와 관련되는 뭐 탄성반동, 경폐압, 흉막내압 이렇게 더 크게 봐줄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해왔다면 그냥 이 단어 자체만으로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폐압은 뭐냐? 경폐압은 폐포압 마이너스 흉막내압이래요. 따라서 흉막내압이 변화하면은 경폐압도 변화하게 될 텐데, 이로 인해 탄성반동과 경폐압의 차이가 발생하여 폐의 부피가 변화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작용하는 것이 결국은 폐포압에 의해서 경폐압이 변화하고, 그에 의해서 탄성반동과 경폐압의 차이로 인해 폐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겠죠. 그럼 탄성반동과 경폐압 중에서 뭐가 수축에 영향을 주고 뭐가 확장에 영향을 주는지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죠. 탄성반동이 줄어들기 위해서, 그리고 경폐압이 폐를 확장시키려는 거, 그리고 흉막내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육문단은 흉막내압. 흉막내압은 흉막강 속에 있는 흉막 4개 압력을 말합니다. 요 녀석입니다. 항상 아대기압의 범위, 아대기압 뭐예요? 대기압 아래의 기압이죠. 항상 공기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바깥쪽 흉막에 밀착된 흉곽벽은 대기압이 인체에 미치는 힘의 반대 방향. 대기압은 뭐예요? 어쨌든 압력이기 때문에 몸에 압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대기도 우리 몸에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도 우리 몸의 외부에서 압력을 주는 거고, 일정 깊이 이하, 완전 깊은 곳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 압력에 의해서 죽어버리죠. 사람은. 그런 겁니다. 이 바깥쪽 흉막에 위치한 요 부분을 확장했을 때 바로 요 바깥쪽 요 녀석이죠. 요 바깥쪽 요 녀석은 몸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몸 바깥쪽인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이를 흉곽벽의 탄성반동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많아서 그렇지 이해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따라서 흉곽벽의 탄성반동은 안쪽 흉막에 밀착된 폐의 탄성반동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라고 했는데, 폐의 탄성반동은 뭐라 그랬어요?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이니까 폐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확장이 됐을 때. 폐는 이러는데 바깥쪽 흉곽벽? 바깥쪽 흉막에 밀착된 흉곽벽. 흉곽벽? 그럼 흉막강이 아니지. 요거를 수정을 해야겠네. 여기에 있는 이 흉막강에 있는 요 벽이 아니고 바깥쪽, 그러니까 이 라인이 아니라 이 라인 바로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쵸? 이래야 흉곽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엄밀히 따질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 폐와 흉곽벽은 서로 뭐야 이거? 여기서 봐야겠네. 따라서 흉곽벽의 탄성 반동은 안쪽 흉막에 밀착된 폐의 탄성 반동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셈이고, 이 결과 어떻게 돼요? 폐랑 흉곽벽은 서로 살짝 떨어진 상태가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흉곽벽은 바깥으로 향하려고 해, 폐는 안쪽으로 향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 흉막강, 흉막벽 이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흉막 내압은 원래 그냥 정상적인 압력보다 흉막강의 외부로 향하려는 힘, 그리고 폐의 내부로 쪼그라들려는 힘에 의해서 좀 늘어나니까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용기의 부피 증가는 압력을 감소시킨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 흉막 안에 있는 압력은 대기압보다 항상 아래가 된다라는 말이네요. 이때 근육의 움직임 등에 의해 흉막강의 부피가 변화하면은 흉막 내압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제가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흉막강의 부피가 더 커지게 되면은 더 많이 잡아당기니까 흉막 내압이 더 낮아지겠고, 그쵸? 그리고 흉막강의 부피가 엄청 줄어들면은 그래도 최대한 안으로 쪼그라들었을 테니까 최대한 높은 기압, 대기압에 거의 가까운 수준의 아대기압으로 기압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육문단은 흉막 내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렵다고 느낄 만한 게 바로 이 칠문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칠문단의 호흡, 즉 흡기와 호기라는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폐와 대기의 압력 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기가 폐포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폐를 둘러싼 흉곽, 흉막강, 그리고 폐를 이해해야 되며, 이 폐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이 압력차에 의한 것, 그로 인한 공기 흐름의 생성, 그리고 그 와중에 생기는 흉막강과 흉곽과 폐 안에 있는 다양한 탄성반동, 경폐압, 폐포압, 흉막 내압이라는 녀석들을 이해해 줌으로써 호흡이라는 녀석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일문화에서 얘기했던 바로 이 호흡이라는 녀석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2, 3, 4, 5, 6문단은 결국 이 호흡이라는 녀석을 알기 위해서 준 배경 지식이었던 거죠. 근데 정보량이 되게 많은 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흡기와 호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흡기는 어떻게 했어요? 흡기는 공기가 들어가면서 폐가 커지고 안에 기압이 낮아지고, 그렇죠? 흡기는 횡격막이 수축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횡격막 이거 보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늑간골과 늑간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늑골이 어쨌든 모르겠지만 아무튼 흉곽이 확장되겠죠. 호흡이니까, 흡기니까 확장되고, 이에 따라 흉곽벽은 폐포면으로부터 당연히 조금 더 멀어져서 흉막강의 부피가 더 늘어난다면은 흉막 내압은 당연히 조금 더 낮아지게 될 거고, 이 때문에 흉막 내압은 뭐였어요? 흉막 내압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흉막 내압이 낮아지면은 폐포압이 일정하다면 경폐압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 경폐압이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돼요? 폐의 탄성 반동보다 경폐압이 더 커진다 이거야. 경폐압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경폐압은 폐를 확장시키려는 힘, 탄성 반동은 폐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 당연히 경폐압이 높으니까 폐는 확장되겠죠. 어디까지? 경폐압이 점점 더 커진 폐로 인해서 증가한 탄성 반동과 같아질 때까지. 그때를 예로 들면 언제예요? 바로 지금 숨을 더 못 들이쉴 때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경폐압이 증가하고 이미 뭐 어쩌고저쩌고 폐는 확장하겠다. 그 결과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서 감소하게 되겠죠? 폐안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로 들어오게 되며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압력 차이가 더 크니까. 그런데 폐포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하던 폐포압은 흡기의 약 중간 지점에서 최저치에 달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뭐 이건 그냥 그렇다고 하네요. 폐포압에 대해서 엄밀한 설명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이랬다가 이런다고 하네요. 설명이. 그 후 폐포압은 대기압과 같아지므로 흡기 끝에는 공기 흐름이 없고 폐의 부피는 최대가 된다. 호기는 흡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은 반대여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흉막 내압, 경폐압 등의 변화로 인해 폐의 부피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 공기는 폐포로 붙여 기도를 거쳐 대기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이 흡기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이거를 호기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탄성반동, 뭐 경폐압, 폐포압, 흉막내압, 흉곽, 흉막강, 폐에 대해서 반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이 지문의 정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를 내고 싶죠. 그대로 설명해 준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 너는 이 반대되는 녀석을 풀 수 있을 거야. 풀어볼래?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뭐 이 호기에 대한 질문이 나온 문제일 겁니다. 지문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지문은 다 읽고 푸는 데까지 10분이 넘어도 괜찮은 지문이에요. 15분까지 잡아도 괜찮은 지문이에요. 근데 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15분에서 최대 20분 정도까지 잡아도 괜찮은 지문이라는 말은 혹시 이거 처음에 딱 보고 아 이거 조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었어? 아 이거 조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걸 푼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시험 때 이 녀석이랑 똑같은 지문은 안 나올 거야. 똑같은 그림도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근데 딱 쓱 한 3초 정도 훑어보고 아 이거 조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똑같이 오는 지문이 언젠가는 와요. 여러분들 수험생활 중에. 시험 때는 그 지문을 일단 시도는 해보되 아 이거 진짜 조졌다. 진짜로 조졌다라는 느낌이 난다면 당연히 그 지문을 밀어버리고 나머지를 최대한 집중해서 풀고 남는 시간에 바로 이 조진 지문을 푸는 게 당연히 가장 효율적이겠죠. 이거는 시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 거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박치기하고 박살나고 계속 보고 해야 됩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장 뭐 굳이 영어로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은 문장 이해도 문장간을 연결시키는 머릿속에서 연결하고 정렬하는 그런 언어적 능력 그런 게 평균 이하다 라고 한다면 이 지문에만 1시간 이상 투자를 해도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복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됐다면은 최소한 10회 이상,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씩 10주 이상 정도는 이거를 복습을 해주셔야 그나마 자연스럽게 읽고 풀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요것과 똑같은 비스무리한 어떠한 논리적 구조라든가 지문 연결의 구조, 비스무리한 어휘 단계, 어휘 레벨을 요구하는 지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습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아무리 좋은 스킬을 배워도 결국 똑같이 다 싸그리 틀려먹을 겁니다.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